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대입니다. 자, 일단은 그 종목 얘기하기 전에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볼게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어지럽죠. 네, 코스피 지수도 고점 대비 조정이 좀 세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3114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3거래일 연속 이제 작지 않은 조정 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술적으로는 이제 300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3000포인트 초반선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1차 지지선이 여기죠. 그래서 1차 지지선이 깨질랑 말랑한 상황이고 2차 지지선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2차입니다. 1차에서는 지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으로요. 2차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간밤에 미국에서 나온 거는 이제 그 AI 관련된 거품론이죠. 네,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이제 AI에 거품이 좀 껴있다. 네, 이런 말을 했고요. 팔란티어가 매출액이 17배로 평가받는 것은 상당한 고평가다라는 논란도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의 17배가 아니고 매출액의 17배는 어마어마하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사실은 그 미국의 AI 기업들이 워낙에 이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진 않아요. 언젠가는 조정이 좀 나왔어야 됐을 것이고, 그에 따른 영향을 국내 증시도 좀 받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4월부터 달리는 동안 큰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좀 편안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죠.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자, 현대위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딱히 이제 시장의 하락장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좀 편안한 종목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단 기본적으로 좀 들고요. 자, 근데 이제 그동안 그 현대위아가 그 저평가를 받았었던 이유는 뭐라 그랬죠? 네, 자동차 부품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취급을. 네, 실제로 이제 분류상 자동차 부품주로 분류하는 게 맞기는 하죠.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영위하고 있는 게 맞기는 하니까. 다만 최근에 이제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저평가들을 조금 이제 해소시킬 여지들은 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요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로 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휘발유 차들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처음부터 전기차를 영위하는 업체랑 대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전기차 업체였잖아요. 그래서 차체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배터리 배치라든지 주유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전기차에 최적화를 시켜서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 포드 다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내연기관을 썼다가 지금 전기차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뀔 때 단순히 이제 엔진을 배터리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동기관과 모터와 그 이제 그 연결되는 부품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싹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업체들은 모터만 띄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붙이는 식으로 전기차를 만드니까 효율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그동안에 쌓인 기술들도 완전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청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업체로 거듭나기가 그만큼 힘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위아가 또 이 중에서도 상당히 또 큰 역할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위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기는 한데 그 현대차 그룹이 이제 투싼에 대한 위탁 생산 물량이 빠진 게 이제 그 멕시코 공장, 중남미 시장을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멕시코 내수 시장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을 내세우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역할을 한다? 바로 또 현대위아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의 이런 계획에 맞춰서 내년 초에 멕시코 공장이 생산하는 하이브리드용 1.6L 감마 엔진 물량을 모두 기아 현지 공장에 납품을 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전동화 관련된 기술적인 변화를 추진할 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보다 지금 말씀드린 또 현대위아입니다. 그래서 현대위아의 자동차 부품주 가치도 절대로 이제 작진 않다. 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현대위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후륜 기반
이속 4WD 시스템입니다. 이제 요렇게 생겼고요. 요게 생긴 걸로만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현대위아가 이제 공작 기계를 떼어내면서 열 관리랑 공조, 방산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 했죠? 네, 공조, 방산입니다. 공조, 방산. 방산의 성장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네, 방산주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고,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휴전을 하게 됐을 때 방산주가 살짝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인 성장성은 크게 무리 없다. 물론 지금까지 상승세가 컸던 이제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런 종목군들은 더 흔들릴 수도 있지만, 현대위아는 기본적으로 방산주의 모멘텀을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떨어질 것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공조? 공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반드시 필수적인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일반 상용차, 내연기관차에도 공조 시스템은 들어갑니다만, 전기차의 이 공조 시스템이 어때요? 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에너지를 배터리에서 당겨 쓰기 때문에요. 배터리에 대한 열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에 이제 현대위아가 별도 기준으로 연구비로 275억을 썼어요. 이게 전년동기 대비해서 20% 정도 증가한 거고요. 그룹 전체의 투자, 연결, 연구, 개발비 역시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공작기계를 매각을 했으니까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돈으로 전기차 공조, 열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차량 탑재형 화포라든지 이런 방산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투자적인 부분은 이렇게 공조와 방산 두 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방산 쪽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현대위아가 유럽 최대 전시회에 출격을 한 것뿐만 아니라 뭐를 했냐? 단독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단독 부스. 그래서 현대위아가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한 경량화 105mm 자주포입니다. 네, 자주포. 단독 부스를 운영한다는 거죠. 단독 부스를 운영해서. 이렇게 보시면 현대위아가 이거 누가 자동차 부품주라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방산주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포, 박격포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주로 분류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방산 모멘텀이 붙었잖아요. 자, 자동차 부품주와 방산주가 붙으면 뭐가 될까? 뭐가 될까요? 경량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붙일 수 있는 자주포, 박격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런 응용들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탱크라든지 큰 전차 이런 것들은 좁은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공격할 수는 없죠. 근데 자동차에 이런 화포 시스템을 붙이게 됐을 때는 국지전이라든지 좁은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길이 안 좋은 이런 지형을 다니면서 공격을 할 때 어때요?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량의 차체에 무게 시스템을 탑재한다면, 전차보다는 무게 파괴력은 약하지만 국지전에서 혹은 어떤 곳을 빠르게 가서 정밀 타격을 해야 될 때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단연 현대위아를 뽑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사진 보여드렸던 현대위아의 105mm 자주포 같은 경우에 최대 사거리가 14km 정도가 되고요. 분당 최대 10발까지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초에 한 발씩 발사할 수 있으니까 연사력 면에서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탑재형 박격포가 관건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분이 차량 탑재형 박격포,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라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도 적어도 돼요. 운영 인원도 한 3명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구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바로 어디입니까? 네, 현대위아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현대위아 정보들, 그 다음에 방산주에 대한 전략들 지금부터 챙겨가시면 시장 약세 보이는 구간에서도 차별적인 수익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함께 하실 분들 지금 영상 하단에 링크 걸려 있습니다. 주라사대 구독자 혜택 신청인데,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드린 혜택인데요. 이용하실 혜택을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 뭐 분석, 지금 시장, 뭐 종목 분석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 여기 체크하시고, 단타 치고 싶으면 체크하세요. 네, 단타 종목 드릴게요. 단타 종목 드릴 테니까 단타하고 싶으신 분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연락처 꼭 써주셔야 됩니다. 연락처 써주셔야 드리니까. 그 다음에 희망주식 정보 3자 동의까지 해주시면 정보 드릴 테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매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